날파리처럼 떠다니는 비문증은 왜 생기는 거예요? 원래 눈의 노화는 천천히 진행이 되는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와서 눈에 날파리처럼 떠다니는 비문증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거든요. 우리가 비문증이 나이가 들어서 유리체가 혼탁해지면서 그 그림자가 비치면서 비문증이 나타나는 건 알고 있잖아요. 네네. 하지만 젊은 사람이 또는 네. 40대, 50대가 갑자기 비문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경우가 왜 그런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유리체 자체는 폐쇄된 구조잖아요. 네네. 어떤 게 들어가거나 나갈 수 없는 폐쇄된 구조. 그런데 우리가 좀 몸이 피곤하거나 눈을 혹사하게 되면은 눈 자체에 열이 올리죠. 그렇게 눈으로 열이 올라오면 눈이 더 피곤해지면서 눈을 좀 찌푸리거나 눈을 마사지하면 더 편하다고 느껴지는 거고, 이렇게 눈 자체로 열이 올라오면 유리체는 어떻게 될까요? 뜨거워지겠죠? 그런데 이 유리체가 뜨거워지는 것이 자주 반복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뭔가 유리체가 열이 받아서 쪼그러들면서 말라질 것 같은데요? 맞아요. 마치 싱싱한 나무가 계속된 가뭄으로 바짝바짝 말라가면 쪼그라들고 위축되듯이 우리 안구 자체도 좀 쪼그라들면서 말라갈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는 유리체 안에 있는 물도 혼탁해지면서 약간 실 같은 것들이, 즉 부유물들이 생길 수 있고요. 예전에 제가 식염수를 작은 유리병 안에 두고 몇 달 동안 이걸 방치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나중에 그게 너무 오래돼서 버리려고 보니까 네. 그 안에 실 같은 것들이 생겨 있더라고요. 어. 즉 식염수 물을 오래 두는 것만으로도 그게 실 같은 것이 생기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안구 안에 이 유리체도 지속적인 열을 계속 받으면서 영향을 제대로 못 받게 된다면은 그 자체가 위축되고 쫄아붙으면서 안에 있는 젤리 같은 물이 약간 혼탁해지면서 부유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유물들이 그림자가 되어서 날파리처럼 보이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그것이 좀 더 진해지면 적색으로 보이는 거고, 음. 그게 약간 연한 색으로 나올 때는 갈색이라든지 회색빛으로 연하게 보이는 거고요. 그러면 원인을 알았으니까 치료 방법도 있겠네요.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이 안구 자체가 폐쇄적인 구조라고 했잖아요. 뭐가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않은 예. 구조다 보니까 한 번 부유물이 생겨버리면 음. 이걸 없앨 수가 없어. 어. 따라서 병원에서도 이 부유물이 굉장히 커져서 단단하게 뭉쳐있을 경우에만 네. 레이저로 쏴가지고 이 부유물을 좀 흩어주는 것이지 이 부유물을 빼낼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레이저 치료도 안에 있는 부유물만 깨는 게 아니라 안구 안에 망막이라든지 다른 미세한 세포들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건전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는 거네요. 때로는 거기에 신경을 쓸수록 이 부유물들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아예 신경도 쓰지 말라고 하는 처방을 내릴 때도 있고요. 예. 그럼 선생님 이거를 동양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리가 비문증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경우, 네네네. 또는 갑자기 심해진 경우라면 네네네. 이때는 한약을 써서 이 비문증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는 비문증이 점점 악화되는 것을 한약을 씀으로써 이를 예방해주는 치료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어떤 방법으로요? 우리가 동양의학에서는 눈은 간과 연결되어 있고 예. 눈을 촉촉하게 하기 위해서는 간을 촉촉하게 해야 된다고 이해하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눈에 비문증이 생긴 것은 간을 촉촉하게 자양해주는 사물탕이라는 처방을 이용하게 되어요. 마치 가뭄에 바짝 마른 나무에 물을 주듯이 바짝 마른 간이라는 장부에 음액과 영양액을 촉촉하게 보충해주는 거죠. 하지만 비문증이란 것 자체가 열에 의해서 좀 쫄아가지고 실 같은 부유물이 생긴 거기 때문에 이런 부유물을 녹여줘야 하잖아요. 네네. 따라서 한약에서는 이런 실 같은 습담, 이 네. 습담을 녹여주는 약초로 백출, 복령, 진피, 바나라는 약초를 쓰게 되고, 또 간의 열에 의해서 눈에 열이 차올라서 이런 끈적한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간의 열을 식혀주는 청상자라는 약초를 같이 씀으로써 이런 비문증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저에게 비문증이 검지 손톱만한 크기로 눈을 가리고 있다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어오신 분이 있었거든요. 네네. 제가 그분한테 방금 말했던 사물탕 처방을 강하게 쓰면서 습담을 녹여주는 바나와 청상자를 함께 써줌으로써 이 날파리가 반으로 줄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씩 3번 정도를 먹었는데 한 번 정도를 먹고 50% 정도 줄었고, 2번 먹고는 비슷하다고 더 이상 드시지 않았거든요. 네. 그때 제가 생각한 게, 그분은 원래도 아지랭이 같은 날파리들이 있었는데 그게 좀 더 심해지면서 두꺼워지고 커졌기 때문에 그게
최근에 생겼던 이 50%짜리를 없애줌으로써 줄긴 줄었는데 남아있는 50%는 아마 오래되었던 것이 약간 뭉쳐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서 최근에 생긴 것은 촉촉하게 물을 대주고 열을 완화시켜주고 습담을 녹여주면 바로 녹지만 이게 아주 오래되면 그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로 오래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분해되지도 촉촉하게 되지도 않는구나 라고 느꼈던 거죠. 그래도 그분은 50%라도 없애진 게 그분한테는 엄청난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비문증이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 갑자기 심해진 경우라면 한약으로 한번 치료해 볼만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치료는 없고 그 상태에서 계속 진행만 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비문증이 좀 심해졌다 하더라도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고 충분히 휴식을 하면 비문증으로 생겼던 것들이 좀 옅어지거든요. 그걸 보면 우리 몸 상태가 굉장히 좋아지거나 눈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면 우리 몸 자체로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기능은 어느 정도 있구나. 그리고 한약은 그 기능을 도와주면 이런 비문증도 좀 덜해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선생님, 우리 항반변성 있잖아요. 항반변성 루테인이나 눈에 좋은 영양제를 많이 챙겨 드시면서 선글라스도 많이 끼고 다니시잖아요. 네네. 이 황반변성도 한약으로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우리가 황반이라는 곳이 눈에서 시신경들이 밀집되어 네네네. 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이쪽이 건강해야 사물을 뚜렷하게 잘 볼 수 있는 네네네. 것이고, 그러면 이 황반 변성은 왜 오는 것일까? 나이가 들어서 노화로 인해서 오는 거 아닐까요? 또는 강한 햇빛이나 눈을 너무 많이 혹사해서 오는 게 아닐까요?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황반으로 혈액이 잘 가면 이 황반이 빨리 변성될까? 아니요. 따라서 황반의 변성은 이 자체의 변성이 아니라 혈액이 제대로 운반되지 못하면서 그쪽으로 산화적 손상이 가속됐을 때 변성이 되기 쉽습니다 라고 이해해야 하는 거죠. 따라서 현대의학에서도 이 황반 변성은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 또는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 담배를 오래 피웠던 사람,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황반 변성이 잘 오기 때문에 이런 질환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황반 변성을 이겨내는 첫 번째라고 먼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황반까지 혈액이 잘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혈액이 걸쭉하다, 지방이라든지 또는 AGES 같은 당도수 같은 것들이 넘쳐 있다면 혈액이 걸쭉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는 혈액을 좀 맑게 해주는 이런 영양소들을 쓰거나 한약을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혈관이 긴장되고 뻣뻣해져 있다면 혈관의 긴장이라든지 이 뻣뻣함을 풀어줄 수 있는 GLA라든지 또는 레시틴을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때론 철분이 부족해서 눈까지 혈액이 제대로 못 가는 거라면은 혈액 성분을 보충해주는 햄철이라든지 효모 같은 제제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뭐니 해도 황반 변성은 황반 자체에 존재하는 루테인이라는 물질을 보충해주는 것이 가장 큰 치료이죠. 이 루테인이 황반에 영양을 보충해주는 개념도 있지만 그 자체로 항산화제 역할을 함으로써 이 황반의 변성을 막아줄 수도 있는 것이고, 따라서 황반까지 혈액이 잘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각각의 상황에 맞게 혈액이 걸쭉한지, 아니면 혈관이 뻣뻣한 건지, 아니면 영양분이라든지 철분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루테인이라는 영양소가 부족하고 산화적 손상이 있는지를 따져서 각각의 영양소를 함께 쓰거나 또는 단독으로 사용함으로써 이 황반 변성을 예방하고 낫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선생님, 그러면 황반 변성은 동양의학보다는 오히려 영양제 쪽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근본적인 보충은 간에 영향을 줌으로써 뿌리가 촉촉하게 됐을 때 눈이 촉촉해지면서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면 이 황반 변성이 낫을 수 있지만 당장에 한약을 먹어서 눈이 바로 좋아지는 경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한약은 좀 꾸준히 먹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이 황반 변성 고치려고 한약을 오랫동안 먹기에는 비용적으로 좀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한약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당장의 눈의 침침함이라든지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라고 한다면 방금 말했던 영양제를 제대로 잘 써주면 눈이 빨리 좋아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기에, 보통 황반 변성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 저는 한약보다는 먼저 영양제를 써주는 편이죠. 그렇게 영양제로 보충하는 것이 말단의 모세혈관을 교정해서 어떤 증상을 빨리 해결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되었던 것이고, 오늘 특별한 치료법이 없는 비문증이나 황반변성에 대해서 유익하고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했습니다.